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 범위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서는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했던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해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고, 이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면서 연체된 임대료나 손해배상금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관련 조항이 담겨 있다. 즉, 임차인은 계약했던 기간이 종료되면 원상회복을 시켜야 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회복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등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있어 그 기준과 범위 등이 문제가 될 것이다. 계약이 만료될 때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어디까지일까? 어떤 임대인들은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원래대로 복구시키고 나갈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벽에 못질한 흔적이나 벽지의 변색 등 임차인의 사용으로 인한 경미한 손상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모두 복구시켜야 하나 싶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판례는 임차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다 발생한 손상이나 마모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다. 주택 역시 임차인이 돈을 내고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인 만큼 사용에 의한 사소한 손상들은 임대인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못질 정도로 굳이 새로 도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외에도 장판이나 마루의 긁힘, 벽지의 변색 등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고의로 한 손상인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다만 실수에 의한 손상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입주하면서 이사 과정 중 충돌로 발생한 문이나 벽에 파인 홈이나 자국 등은 임차인에게 잘못이 있고, 최소한의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의 피해도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이때 임차인이 최소한으로 관리해야 할 시설물에는 통상 민법 제623조를 근거로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임차주택의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 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 측에서 부담한다고 볼 수 있고, 임차인의 고의 과실에 의한 파손, 전구 등 간단한 수선 및 소모품 등에 든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추운 날씨에 난방 설비의 배관이 동파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임차인의 과실, 고의로 보기는 어렵고 임차주택의 주요 설비에 대한 파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 다만 임대인 측에서 그 복구 비용 중 일부를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도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가령 창문을 밤새 열어두어 난방에 신경 쓰지 않는 등 기본적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명확한 관리상, 소홀의 존재를 전제로 할 뿐이니 임차인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까지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을까? 에 대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결 대법원 2023-149661 판결이 있었다. 참고 삼아 해당 판례를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할 당시 임차 목적물인 해당 토지에 이미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등이 있었는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가건물 등의 철거를 요구를 했다. 이에 대해 원심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 만료 시 땅을 원상 복구할 것이라는 특약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기간 만료 시 임차인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주택 등의 철거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철거 청구를 인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임차한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원상회복 대상으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할 당시와 비교했을 때 현상이 변경된 부분에 한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초과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이유로 철거 청구 부분을 파기 및 환송했다. 대법원이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법리를 통해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반환할 때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한 목적물의 그 현상을 변경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한 부분을 철거하는 등으로 임차 목적물을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토지를 임대 당시 이미 임차 목적물인 토지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및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그가 임차했을 때의 상태대로 임차 목적물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고,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을 해줄 의무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0, 1030, 선고 90-1만 20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내용, 임대할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에 의한 현상 변경 유무 등을 심리해 구체적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대법원 2019-18만 7123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임대차 계약의 임차 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로 특정되어 있었고,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 가건물 및 구조물이 이미 존재했음에도 계약서상으로는 임차 목적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사용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내용도 찾기 어려웠다. 그리고 계약서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 기일 전에 임차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한다는 내용과 특약사항에 계약 만료 시 권리금 없음, 그리고 땅을 원상 복구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기재 내용만으로는 임차 목적물이 아닌 지상 가건물과 구조물까지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약정했다고 볼 수는 없었다.
그런데 원심의 판단에 따른다면 임차인인 피고는 자신이 설치하지도 않은 가건물과 구조물을 철거해 원상회복할 의무까지 추가 부담하기로 약정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결과에 이르는데, 이는 일방적으로 피고에게만 불리한 내용이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봤을 때 임대차 계약 당시 당사자 간에는 이 사건 토지를 임차에 사용하다가 임대차 종료 시 임대 당시 상태로 반환하기로 약정했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피고인 임차인은 임대 당시와 비교해 현상이 변경된 부분에 한해서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초과해 임대 목적 토지 위에 건립된 가건물 및 기타 구조물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까지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만약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임차인에게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그 손해배상 범위는 종종 악덕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기간이 오래 걸렸다면서 그동안 발생한 공사비용과 월차임을 받을 목적으로 과다한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데, 그렇다면 만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관련 판례를 참고해보면 법원은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실제로 임대인이 본인의 비용을 들여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로 계산한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90다 가일만 2035 판결. 즉, 임대인 입장에서는 원상회복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임차인을 마냥 기다릴 필요 없이 공사비용은 별도로 청구하되 본인의 비용으로 회복한 다음 다시 임대하는 편이 이롭고,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도 임대인으로부터 과도한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듯 원상회복을 둘러싼 분쟁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힘든 과정이 될 것이다. 임대인은 그 기간 중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고, 임차인 역시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한 부담과 걱정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급적 원상회복을 두고 마찰을 줄이려면 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원상복구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설정한 뒤 이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 법적 분쟁에 앞서 사전에 그 기준을 분명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임차인이라면 자칫 떠안게 될 부담과 분쟁의 가능성을 대비해 차후 원상회복에 대한 기준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 근거를 남겨두기 위해 사진 등 정확한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비단 원상회복 의무뿐 아니라 임대차 중 당사자 간 책임 소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중한 권리와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법적 도움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